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에서 새롭게 나온 바드란 인공지능 챗봇과 최근에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챗 GPT-4를 비교합니다. 참고로 바드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만 출시되어 있고 발표 이벤트에서 틀린 답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구글 내에서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챗GPT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때때로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번역, 요약, 그리고 여러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둘의 성능 차이는 어떨까요? 일단 바드는 한국어로 질문이 안 됩니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도 간단한 문장은 되고 긴 문장은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드와 챗 GPT-4 모두 영어로 하고 대답 번역은 챗 GPT-4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제작된 4월 초까지는 바드가 램다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곧 좀 더 큰 규모의 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델로 바꾼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의 비교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물어봤습니다. 이미 비슷한 질문을 챗 GPT-4에게 했던 적이 있기에 바드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이렇게 날씨 앱, 계산기, 개인 웹사이트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대답은 이렇게 챗 GPT-4 덕분에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나마 심플한 계산기를 바드와 챗 GPT-4에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나온 코드들은 모두 제 유튜브 깃허브에 올려드렸습니다. 링크는 유튜브 설명에 포함했습니다. 우선 바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HTML과 CSS 포함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HTML과 CSS를 다른 파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기에 코드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기능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계산 자체는 inner HTML 기능을 써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온 함수들은 이렇게 add event listener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계산기는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계산기라고 만들고 하니까 좀 실망적이었네요. 그래서 바드에게 수정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계산은 안 되고 말 그대로 숫자들만 입력하게 하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이 두 번째 코드도 깃허브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4는 어떨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비록 바드처럼 CSS가 HTML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른 색깔로 코드를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온 바드의 계산기의 문제였던 숫자들도 알아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산기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챗 GPT-4가 만든 웹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좀 어설픈 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이렇게 챗 GPT-4의 계산기가 바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했기에 챗 GPT-4에게 바드의 계산기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여러분이 직접 코딩이나 개발을 할 때도 하면 좋습니다. 챗 GPT-4는 일종의 코드 리뷰어로 장단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처럼 바드가 못 만든 숫자들과 직접적으로 계산을 허락하게 하는 기능까지 있는 계산기입니다. 특히 자세히 보면 챗 GPT-4가 바드의 계산기 코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숫자들을 나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코드를 바드에게 보여주었더니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번역 버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드는 자신의 코드가 뭐가 부족한지를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이처럼 챗 GPT-4와 바드를 비교하니까 왜 구글이 비상인지 알 것 같네요. 이 정도 기술이면 솔직히 사용자가 바드의 내용을 바꿔도 수정할 것이 워낙 많기에 구글이 인공지능에 좀 더 투자해야 지금의 구글이 유지될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하는 건 바로 의학입니다. 이미 이런 인공지능 챗봇이 나오기 전부터도 의학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단순히 질문과 대답을 넘어서 높은 지식이 필요하기에 어려웠는데 과연 챗 GPT-4와 바드는 어떨까요? 의학 질문으로는 두 종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USMLE은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의 줄임말로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USMLE 스텝 1 샘플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학 논문에 실린 사례 연구 또는 케이스 스터디의 내용을 바탕으로 챗 GPT-4와 바드에게 진단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문제와 답은 위에 나온 USMLE 웹사이트 링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코딩 때와 같이 챗 GPT-4에게 번역을 시켰습니다. 챗 GPT-4는 정답이 E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바드는 정답이 B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바로 E였습니다. 이번에도 챗 GPT-4가 맞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드가 단순히 정답을 맞히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드가 끝에 이런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상 기능에 필요한 CFTR 유전자의 기능적인 복사본이 하나만 있으면 될 만큼 CF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AI 환각현상, AI 할루시네이션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위에 나온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챗 GPT-4와 바드에게 알려줄 내용은 사례 발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과 확인검사 컨퍼메토리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영어로 알려주었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선 사례 발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검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사실 확인 검사에서 나온 세포학적 검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논문에 나온 진단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먼저 바드에게 질문을 하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 바드의 능력 밖이라는 것.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질문했는데 도전도 안 하는 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챗 GPT-4는 이렇게 정답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과 의학 문제들로 바드와 챗 GPT-4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챗 GPT-4는 압도적으로 바드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바드는 여러 면에서 느리고 제한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바드를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 두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은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